현우야, 왜 이렇게 떠나야만 했냐?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구나. 하늘이 낮게 내려앉은 오후, 잿빛 구름이 언덕 위 묘지를 덮고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강명수는 검은 우산을 쥔 채 한참 동안 묘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비에 젖은 돌판에는 아들의 이름 강현우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끝으로 묘비를 쓰다듬자 차가운 물방울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낯선 여자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여자는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울고 있었죠. 아이들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여자는 무릎을 꿇은 채 비에 젖은 흙바닥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현우 씨 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명수의 귀에 닿았습니다. 명수는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발걸음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름 모를 여자의 오열은 어느새 그가 잃어버린 아들의 마지막 목소리와 겹쳐 들리고 있었어요.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습니다. 여자는 아이들을 안은 채 묘비에 손을 얹고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명수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돌렸습니다. 그의 어깨 위로 빗물이 떨어졌지만 그는 우산을 접은 채 그대로 걸었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명수는 오랜만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명수의 비서 박기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봉투에는 서진아 38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묘소에 있던 여자의 신원입니다. 명수는 서류를 열어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진아 아들 강현우의 옛 연인이자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 그리고 두 아이는 혼인 신고 전 태어나 성조차 다르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명수는 서류를 덮으며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현우의 여잔가 낮은 한숨이 흘렀습니다. 비서는 덧붙였습니다. 10년 동안 식당에서 일하며 아이 둘을 혼자 키웠답니다. 재산이나 도움 요청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명수의 얼굴에 미묘한 흔들림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돌리며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망친 거야. 그러나 그 밤 명수의 머릿속에는 비에 젖은 두 아이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수는 우연을 가장해 그녀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간판 아래 진아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손님에게 미소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명수가 문을 열자 그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돌아섰어요. 어서 오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수는 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세제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목에는 오래된 반지가 걸려 있었죠. 식사가 끝나자 명수는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필요하면 연락하시오. 진아는 그 명함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명수는 아무 말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속삭였죠. 저 여자는 내 아들을 죽게 만든 여자야. 며칠 후 박기태 비서는 명수에게 오래된 사고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10년 전 차량 사고에 대한 재조사 결과입니다. 명수는 서류를 넘기다 손이 굳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운전자의 과실이 아닌 브레이크 결함으로 추정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그 차량은 명수의 기업에서 제작된 고급 세단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명수는 속삭였지만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국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부정할수록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술에 취해 아들의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널 죽인 거냐?
그의 눈물이 액자 위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명수는 회사 내부 조사를 명령했습니다. 결함 은폐를 지시한 임원들이 해임되며 언론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는 강명수 회장, 결함 은폐 의혹이라는 자막이 떠 있었어요. 이사회는 그에게 사퇴를 압박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버린 듯한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그때 우편함에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아직 울어요. 아빠가 하늘에서 슬퍼할 거예요. 아이의 서툰 글씨가 명수의 손끝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편지를 접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라도 해야지. 낮은 목소리가 흘렀습니다. 며칠 후 명수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온 것이었죠. 뉴스를 통해 소식을 들은 진아는 망설이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명수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을 떴을 때 그는 가장 먼저 말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진아는 그 말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칠 후 아이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작은 할인이 명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어나세요. 명수는 아이의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손이 나를 살렸구나. 회복한 명수는 다시 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진아와 아이들이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묘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우야, 이제야 용서받은 것 같다. 명수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진아는 울음을 삼키며 아이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빠, 이제 그만 울어요. 할인의 목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명수는 두 아이를 품에 안으며 오랜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묘비 위로 햇살이 비치고 바람이 꽃잎을 흩날렸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묘를 떠났습니다. 명수의 얼굴에는 오래된 평온이 깃들어 있었어요. 몇 달 후 명수의 저택에는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정원에서는 지우가 자전거를 배우고 할인이 인형을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진아는 정원 의자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명수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들이 바란 삶이었겠지. 그가 속삭였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 씨, 당신의 아버지가 달라졌어요. 햇살이 그들의 얼굴을 비추며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잃었던 가족의 온기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